이 검찰 독점의 역사를 끊었죠. 70년 만에 끊었습니다. 이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그 덕분인데요. 이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서 스스로 혁명적인 뭔가를 했던 건 없을 겁니다. 혁명은 언제나 국회 밖에서 일어났는데요. 좋든 아니든 국회는 항상 그 뒤치다꺼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역할만 해왔었죠. 4.19, 5.16, 10월 유신, 87혁명 이게 전부 다 그랬었는데 공수처법 통과가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혁명입니다. 그것도 도저히 답이 없을 것만 같은 강고하고 교활한 저항을 뚫고 해냈는데 특히 여당 입장에선 과반의 턱없이 모자라는 제한된 역량으로 군소정당들을 엮어내고 극악무도한 제1야당을 품위있게 제압하면서 이뤄낸 엄청나게 값진 성과죠. 공수처법은 70년의 검찰 독점의 역사를 끊었는데 얼마나 완벽하냐, 얼마나 충분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검찰 밖으로 끄집어낸 것 하나만으로도 그 자체가 혁명인데 검찰이 기존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형적인 그 제도를 갖고 있었죠. 이건 검찰 스스로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도 온전히 자신들이 가지는 비합리적이고 엽기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우리 사회가 어느 지점에서부턴 더 이상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장벽이 바로 이 기형적인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이 검찰 제도였죠. 재벌, 노동, 인권 모두 어느 지점까진 진전하다가 멈춰설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더 멈추게 하느냐 혹은 더 가게 하느냐는 의회나 정부가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 결정을 해왔습니다. 이 재벌의 경제권 집중과 부패도 검찰이 어느 선까지는 처벌하고 어느 선부터는 묵인해주면 더 이상 정화시키는 게 불가능했는데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도 검찰이 어느 선까지는 처벌하고 어느 선부터 봐주길 시작하면 멈춰야 했습니다. 이런 폐해는 경제와 노동의 분야에만 국한하진 않고 개인의 권리와 이해가 검찰의 칼자루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어느 개인이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해 자신의 권리와 이해를 주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를 만나면 모든 걸 포기해야 됐는데 이 사회는 법과 공권력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그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의회 권력을 교체해도 그들이 쳐놓은 그 일종의 카르텔, 기득권이라는 울타리를 허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처벌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그들이 전부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 울타리에 드디어 균열이 생긴 겁니다. 사실상 공수처의 핵심은 검사에 대한 기소권인데 다른 공직자들은 다 빼도 그들이 가진 그 검찰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기소권만 가져와도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기소 독점을 깨뜨린 것, 그것이 공수처 설치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위한 특별기구에 대한 첫 번째 구상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나왔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공약하고 추진했고 기소권이 문제가 되자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가진 고비처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무늬만 고비처란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미약하더라도 시작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최근 4+1 협상 막바지에 보여준 것에 수십 배는 더한 강도로 국회를 압박하고 회유했는데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자서전의 운명이다라는 책의 일부에 나온다고 하는데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은 정말 후회스럽다라며 이러한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우병 촛불로 생긴 이명박 정권의 공포와 결탁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라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털어대는 극악한 보복으로 귀결되기도 했죠. 근데 뜻밖의 소득이 바로 범죄인지 통보 조항인데요.
이런 역사에 비춰보면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규모, 권한 등에서 여러 제한이 있지만 더없이 만족스러운 골격을 갖췄습니다. 특히 막판에 독소조항 논란을 일으켰던 수사기관의 공직자 범죄인지 통보 조항은 생각지도 않았던 성과였는데, 이 공수처가 가지지 못한 중요한 기능이 바로 정보 수집 기능입니다. 법에만 따르면 공수처는 인지수사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특정한 고소고발 사건만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고위공직자 범죄의 특성상 고소고발로 불거지는 경우는 희귀하죠. 그래서 결국에 이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공직자와의 비리를 밝혀서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는 한 공수처는 스스로 혐의를 포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공수처가 다루지 못하면 있으나마나한 거가 되는데, 지금 이 위 조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비리를 다른 범죄 수사 과정에서 포착하거나 자체 정보망을 통해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검찰의 비난대로 이 조항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의 방대한 정보 조직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는 거시적으로 보면 역사를 바꾸는 혁명이지만 미시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의 명백한 정치적 승리나 마찬가지고요. 70년 동안 누구도 손대지 못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초적인 시도마저도 피해 보복을 불러왔던 이 거대하고도 지난한 과제를 20대 국회 막판에 기어코해낸 건 기대를 뛰어넘은 성과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국민의 제1명령으로 선언했고요. 여당으로서는 이번 국회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2020년 총선에서 본격적인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토대만 마련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치워버렸고, 그것도 일정 정도 이상의 외형과 실질을 갖춘 채로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성과는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몸소 있는 대로 증명한 윤석열 검찰과 막무가내 반대로 일관한 제1야당의 무능의 역할이 가장 컸고요. 만약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과 손을 잡고 오순도순 검찰 내부 개혁의 일부만 수행하는 모양만 갖췄어도, 아니면 그 야당이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했다면 또 이 정도까지 되진 않았을 거고 여당은 크나큰 공경에 빠졌을 겁니다. 어쨌든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과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상처를 바탕으로 정권과 여당의 의지와 전략, 검찰의 실책과 야당의 무능, 폭발적인 국민의 지지와 압력,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울려서 역사를 이루어낸 거죠.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 수많은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거리로 나가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던 우리 수많은 이 시청자분들과 또 국민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기소를 보면서 청와대가 대통령 인사권 흔들어 놓고 너무나 옹색한 결과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 인사권을 흔들어 놓고 너무나 옹색한 수사 결과라고 청와대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그 오후에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재인이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내놓은 수사 결과는 태산 명동의 서일필, 즉 태산이 울리도록 난리를 쳤는데 겨우 쥐 한 마리 나온 꼴, 그러니까 난리 부르스를 쳐놓고 결국 정말 쬐깐한 거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것도 얼토당토하는 소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건 불행한 일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 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 라며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위 보시는 바와 같이 태산명동의 서일필, 그리고 너무나 옹색하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길 바란다 등등의 내용들을 보시면 정말 얼마나 지금 이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황당하고, 특히나 이
여론전만 실컷 펼쳐온 검찰에 얼마나 여태까지 그렇게 참아왔는지가 제대로 전 녹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